돌고 있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릴 때 배울 때 전자, 뭐 원자 이런 이렇게 동그란 공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쭉 돌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더 들어가다 보니 이런 입자 형태로 되어 있는 밀입자 세계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오히려 이렇게 끈처럼 생길 수도 있고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주파수 형태이기도 하고 더 들어가 보면 어쩌면 빛처럼 그냥 이렇게 좀 이게 실제 존재를 하나? 물질로? 존재를 안 하나? 이런 상태가 보통 플라즈마거든요. 불이 그렇잖아요. 불이 플라즈마인데 걔가 지금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물질이 여러 가지 상태의 그 중간 형태가 된 게 플라즈마. 근데 이 전자 같은 가장 최소의 세계, 이 세계를 구성하는 최소의 세계들이 알고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이런 에너지 상태지 명확하게 뭐다라는 게 아니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분명히 얘도 물질 얘도 물질이니까 전자가 던지면 분명히 돌아와야 되는데 어느 것 한 놈은 뚫고 나가더라는 거지. 이게 뭐야가 되는 거죠. 그걸 실험하는 게 입자 가속기. 오송 땅 사시면 돈 되죠. 그래서 저 여기 다운 중에 오송 땅 사신 분이 있어요. 저 분명 여러분한테 여러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들어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전 세계에 입자 가속기가 있다는 게 프랑스에 하나 있고 스위스에 하나 있고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에 그 철체만 환경 프로젝트 그 10분의 1을 저희가 구입을 하거든요. 칠레 쪽에 철체만 환경. 그럼 이제 그 1년 중에 10%, 40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처음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좀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렇게 또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사실상 전자인 거잖아요. 원자보다 더 쪼개니까. 그럼 우리가 사실 에너지와 가능성의 존재인 거죠. 우와, 이제 여기서부터 이상해지죠. 자, 요즘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죠. 좀 장례식장이 늘어진다고 하는데 죽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들 몇 번 있었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어느 날 갔는데 이상하게 제 앞에서 많이 죽더라고. 원래 또 직업이 장례 치르고 이런 직업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별별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 돌아가신 분들 음성 들으신 분 있으세요? 임종 지키거나 뭐 며칠, 하루 이틀 안에 사별을 하신 적 없어요? 그런 분들? 그런 거 들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냥 꿈에서, 네. 아, 꿈에서요? 꿈에서 본 거 말고. 꿈에서 본 것도 물론 포함은 됩니다만 큰 틀에서는. 환영이지 어쨌든 봤다고. 네, 보거나 뭐 음성 듣거나 이런 얘기들. 그게 그분들이 지어낸 게 아닌 명확한 얘기들이죠, 그죠?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벽이라는 게 지금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살아있음에 대한 어떤 죽어있음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계선이 벽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미 죽었으면은 얘가 저기를 건너가면 안 되는 건데 죽었으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반응으로 죽은 반응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한 번쯤은 벽 뚫고 살아있는 반응이 나오는 게 음성이고 심지어 꿈이기도 하고 꿈은 과연 내가 만든 건가 하면 또 이제 그것도 연구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그것마저도 살아있음의 일부일 수도 있고 일은 거예요. 너무 길어지니까 시간이 좀 짧아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죽어있는 그 사람 근데 아직은 에너지가 많이 흩어지지는 않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지 하루 이틀 된 3일 이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거기 떠돌거든요. 그러면 자기랑 그 인연이 좀 깊었던 사람들
소리가 나네. 자기랑 인연이 깊었던 특히 혈연들. 그러면 에너지의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 길렀거나 내가 너 때문에 눈 못 감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그 손주들을 기르고 가졌던 사람들 손주한테 많이 나타나죠. 네, 제일 발표 가장 집착되는 대상인 게 짠 하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뭐 네가 울면 내가 가슴이 아파 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든가 신혼장님 가끔 얘기하시죠. 할머니가 할머니를 돌봤대. 신혼장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너 잘 살게 해줄 거야 뭐 그런 얘기 하셨다고. 돌아가시고 나서 네. 네. 또뭐 그 제가 데카그램 올리고 있는데 그 데카그램 저자이신 분도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 먼저 가십시오. 좀 있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이렇게 울리죠. 같이 왔다, 같이 가는 거야. 아버님 목소리로. 또 저도 그 장모님 그 돌아가시는 날 맨날 이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양치기 소년처럼 몇 번을 죽었다 살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구들이 모였다 헤어졌다를 몇 번을 했어. 근데 오늘 돌아가시겠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던 건 그냥 낮에 왠지 샤워하고 싶어. 샤워하고 이제 샤워하는 중에 소리가 들려요. 온 동네가 떠나가는 멍청한 목소리에 그 장로님 목소리로 내 영혼이 떠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옷 입고 넥타이 하고 이제 집에 갔죠. 장로님 집에 다 있고 지금 가십니다. 이렇게 되고 인사하세요 한 번씩 쭉 드리고. 자 이제 그런 일들이 그냥 계속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감응력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에너지를 잠시 이 경계를 넘어서는 에너지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가능성의 존재니까. 자, 나는 천성이 마음이 약해. 사람들한테 티켓팅을 할 때 못해. 밥 사주고 레몬 하나 팔고 와야 돼.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160kg 뻑 하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편한 가능성에 대한 내가 이 경계를 넘어서는 뭐 이런 그래서 놀라는 거잖아. 네. 근데 내가 기억하는 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존재에 대한 명확한 각인, 명확한 납득이 먼저 있어줘야 돼요. 기억나시죠? 나는 윤정이가 아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죠? 나는 은혜가 아니다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난 나를 몰라. 그러면서 나는 누구다 아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샵을 할까 말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멀리 있었어요. 지금 결정을 했는데 그럼 사진 보내봐요. 전화상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 그 공간을 오른손에 올려놓고 상상을 하랬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개가 아니다. 나는 이 공간이다. 그러고 나니까 그 공간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하죠. 전화상으로. 결론이 여기 네가 안 왔으면 좋겠대. 근데 맨 처음에는 여기 오면 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텐데, 잘 텐데요. 뭐 이렇게 했는데 계속 대화를 해보니까 안 왔으면 좋겠대. 왜냐면 월세가 부담될 거래. 그래서 물어봤죠. 너 아까 잘 된다며. 그건 사실은 네 기량이 좋아서 어디 가도 잘 돼.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사람이 계약을 포기했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어쨌든 그 순간에 몸 전체가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지, 그 사람은. 그 사람 손에 있는 그 공간이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고 그것이 우주적인 진리, 우주적인 사실, 명확한 메시지임을 그 몸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계속 중계만 한 거죠. 가운데서. 저의 상담이라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더 좋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아직 오은영 씨가 텔레비에 나오는 건 주로 그렇게 답을 주는 형태거든요. 그분이 1시간 정도 녹음한 거 저한테 누가 들려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아직도 엄마들은 자기보다 나은 보다 지혜로운 어떤 답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분의 답이에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로 그런 거 싹 다 버리세요.
그리고 저한테 배우셨으면 그 수준은 넘어가야 돼요. 실제로 그 오은영 씨 상담 받고 별 좋은 일 없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애가 확 변해지고 좋아지고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300만 원입니다. 그걸 한번 만나려면. 근데 중요한 건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니까 문제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존재, 이 가능성의 존재를 우리가 한마디로 신적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맨날 뭐 끌어당김이라던가 뭐 창조력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창조력이 발현되느냐, 시크릿이 어떻게 현실화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10년, 20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조금 수정한 거 가지고 또 책 내고 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얘기하고 네, 계속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먼저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거를 알면은 돈 벌 수 있다더라 이런 거 좀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있어요. 큰 것 속에 돈도 들어가는 거지. 이러한 진리가 내가 얼마나 체득되느냐 그리고 납득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초가. 물론 이제 여기서 저희가 그 영상으로 그 마비 환자 일으켜 냈던 거는 보셨잖아요. 근데 전신마비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체구도 좋고 성품도 좋고 부지런해가지고 남들 열목을 해. 그래서 현장에서 인부들이 그분을 몰매를 쳤어요. 너 때는 우리가 피곤하다. 전신마비가 된 거. 그냥 자리 보존하고 누워 있는데 아내가 눈앞에서 화장 팍 예쁘게 하고 밤에 맨날 나가. 죽어라 이 새끼, 죽어라 이 새끼 이러고 남편이 눈이 빨갛죠 분노 때문에. 그래서 온몸이 더 경직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태. 근데 많이 이제 풀어지고 녹아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 얘기 왜 하냐면 똑같은 이 얘기라고 해요.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체구가 커도 사람이 연하무명이 들었는데 못 들겠는 거예요. 집안에서 염을 했는데 나오질 못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청옥도령이라고 해가지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유명한 재상이 어릴 때 청옥도령이었어 그 사람이. 그래서 무 아가씨들이 다 가슴을 태웠대요 조선시대 명재상이 젊을 때인데. 그래서 그 중에 한 아가씨가 하나 죽은 거야 상사병으로. 근데 상여가 그 앞에서 딱 하고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밀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옥도령한테 이 딸 아버지가 가가지고 사정을 한 거죠. 한 번만 좀 얼싸 하나 달라 이거죠. 얼을 좀 싸 하나 달라고, 얼음만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이 생에 나랑은 인연이 없나 뭐 마음을 푸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했다는 그런 상여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똑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그 염을 한 이 상태의 사람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방에서.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제가 가서 아내를 불렀죠. 사람 다 내버리고 긴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미안해 몇 번 하니까 후 울렁하고 나가지. 한 방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벽 뚫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니까 한 두어 사람이 들으니까 나가요. 그 전까지는 진짜 여러 명이 살았어. 내 눈앞에서 봤는데 그 동네 시골 사람은 여러 명이 들으려고 안 들어줘. 제가 뭐 좀 약간 재밌는 얘기를 몇 가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다 우리들 일상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그 눈을 안 가지고 보고 있고 내가 이렇게 보지 않고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파동에 따라서 그걸 느끼기도 하고 못 느끼기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손자들은 그 에너지가 파동이 맞아지니까 그 할머니가 그 손자에게 큰 마음을 가지니까 돌아가셨어도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응이라는 건 아까 내가 이렇게 모공이 열려가지고 기공이 열려가지고 밤에 기가 감하면 그 외부 기가 나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감기 걸리는 거잖아요. 똑같이 내가 어떤 주파수와 파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파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죠. 환자를 고쳐서 마사지를 해서 아로마를 통해서 몇 번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주 하시는 일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위해서 샵을 냈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남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고, 성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인격이 고매해지고 갑자기 윤리적인 기준이 높아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가 이런 저열한 단계, 저열한 에너지 차원에서 세상을 보다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파동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여기를 깨끗하게 하고 조금 더 예쁘게 하려는 이유가 그런 거를 저는 좋아해요. 자,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바로 경험하겠습니다. 나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나는 이런 이름을 가졌어. 나는 이런 과거를 가졌어.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 나는 이런 가족이 있어. 나는 이런 뭐 통증이나 병이 있어. 나는 이 정도의 돈이 있어.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번 자기 몸을 샅샅이 보시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나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가 않아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내가 이랬었어? 그럴 거예요. 막상 해보면.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걸 하나하나 지워나갈 겁니다. 지금 그 숙제를 안 하셔서 다음 숙제가 벌써 나와버렸는데, 자, 나 아닌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 아닌 나. 그러면 시간 속에서 시간에 대한 의식을 없애면 나라는 존재의 어떤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나는 요즘 주름이 늘었나 봐. 뭐 한 30년 후에 할머니가 되나 봐. 뭐 아프겠지? 또는 30년 전에 나는 파릇파릇했는데 꽃다운 꿈이 있었는데 등등등의 게 그냥 한 점에서 벌어지는 거죠. 한 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게 다 지금 현재가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확장된다고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린 것처럼 죽음 이후까지도 지금 현재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영속하는 현재인 거죠. 영원한 현재라고 합니다. 잠깐 느껴보세요. 10초 정도라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잠깐 납득을 해보세요. 이미 이것을 형상화해서 보여준 영화가 인터스텔라인 거죠. 인터스텔라는 되게 중요한 영화예요. 그 모든 시간 속의 사건들을 이렇게 책꽂이처럼 해가지고 그게 한 번에 한 공간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막 옮기죠. 근데 현재의 과학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 긴 얘기는 안 할게요. 나중에 추가 연구하시고. 자, 그래서 모든 게 다 현재라는 거예요. 인터스텔라 그 장면 기억나시죠? 도서관처럼 팍 됐던 장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갔던 거 기억나세요? 안 보셨어요 혹시? 네. 먹고살기 바빠서 다들. 저는 강의 때문에 여러 번 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부분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니까 딸의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된 모든 시절이 다 한눈에 도서가 책처럼 꽂혀있고, 아빠가 어디 가서 이렇게 그걸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딸한테도 신호를 보내고 큰 딸한테도 신호를 보내고 막 그래요. 동시에.
예. 그래서 영원한 현재라는 거, 영속하는 현재라는 거, 시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그런 선형적 구조. 선형적 구조라는 거는 직선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비선형적 구조라는 건 나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같은 실수를 또 하고 또는 동일한 어떤 패턴을 계속 살아가는 것은 이 지점에 같은 거거든요. 경험을. 근데 이게 소라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그래서 할수록 성장한다면 좋은 거고 할수록 내려간다면 망하는 거죠. 이게 데카그램 이야기고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선형적 구조로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시간들을 실제로는 나선형적 구조일 수 있고 비선형적 구조요. 또 이 자체가 이미 다 현재라는 거. 나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느껴볼게요. 30초 드릴게요. 눈 감고 내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정리했던 일들을 한 점으로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심호흡 하시면서 몸을 납득시켜보세요. 내가 두려워했던 미래, 또 내가 매여왔던 과거, 심지어 지금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죽음 또는 그 이유까지 지금 동시에 이미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원한다면 내가 바로 느낄 수도 있어요. 자, 다음 공간 볼게요. 공간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얘네들도 쪼개고 보면 입자와 입자, 초밀입자 세계에서의 밀도는 사실상 거의 존재 안 한다고 하는 정도의 밀도밖에 안 된다는 건 반복해서 얘기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규정되어 있는 공간은 실제하는 거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든지 뒤섞일 수 있고 와해돼도 이상할 게 없는 공간이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나라는 사태가, 나라는 이 상태로 있는 이 사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내일의 나가 오늘의 나와 동일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 기적이에요. 그리고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통사고 당했어요, 2번. 그럼 입원 환자들 중에 희한한 상황들 많이 보죠. 지하철에 머리 깨져가지고 이렇게 푹 들어간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한순간에 정신이 돌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도 수시로 바뀌고 코로나 증상 중에 우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망가지죠. 딴 사람 되죠. 자, 인격의 동일성이 허상이다라는 얘기 심리학적인 언명이라고 했고 또 이 공간마저도 실제와 비실제가 항상 혼재한다라는 거. 특히나 자주 말씀드린 대로 관찰자가 얘가 그렇게 존재하도록 의도하지 않으면 얘가 그가 흐트러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립자가 어느 구멍으로 나갈지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나갈지를 관찰자가 있으면 동일하게 계속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가더라. 다시 말해서 온 우주는 누군가 이렇게 되도록 의도하고 관찰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카오스, 혼돈의 상태로 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이 공간은 우리 모두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의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의도가 새로 이렇게 막 짜집게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 이 세상인 거죠. 물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시간과 공간 앞에서 다시 또 물음 가져야 되지만, 그래서 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시공이 결국에는 다 환상, 허상, 그냥 홀로그램 같은 거다. 이런 이론들이 많아지고 있죠. 홀로그램 우주, 이런 이론들이 많습니다. 존재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어떤 이론이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똥도 싸고 뭐 밥도 먹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한 400년인가 200년 가까운 종교회의 주제였거든요. 예수님이 똥을 싸셨나 안 싸셨나. 똥을 싸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성스러움이 속된 것과 어떻게 한 점을 점유할 수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종교회의를 했단 말이죠. 똥을 싸셨다.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뿐이다. 홀로그램 이론하고 똑같죠. 근데 지금 최근 물리학이 이 우주는 어쩌면 홀로그램이다. 실제로 존재한 게 아니다. 여기 잠깐 있었던 것 같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지. 있었다고 그냥 칩시다를 서로가 우리가 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지 지금. 아닌데 있었는데 구운 뭐 이런 얘기죠. 뭐 미인도 있고 나 꿈이라는 거지. 이걸 지금 물리학적으로 지금 계속 이해하고 있어요. 와 무시무시합니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어쩌면 뭐 이러면서 매트릭스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매트릭스가 영화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의식 수준을 구현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뭐 하버드 철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뤘던 이유가 매트릭스가 이런 얘기들을 다 보여줬어요. 걸리버에게 얘기 많이 드렸었죠 제가. 걸리버에게가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자, 공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조금 건강하고 조금 덜 아프고 또 조금 좀 덜 늙고 뭐 이러려고 난리를 치고 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런 물질을 붙잡고 거기에 고정시키려는 이런 의지들에 대한 것을 잠깐 좀 내려놔 보겠습니다. 1분 정도 우리 눈 감고 자, 내 공간을 한번 와해시켜 볼게요. 머리 뒤에 검고 커다란 공간이 있다라고 상상해 봅니다. 가슴 뒤에 검고 커다란 공간, 꼬리뼈 뒤쪽으로 검고 커다란 공간. 자, 그 중에서 잘 느껴지는 공간을 점점 확장시켜 보세요. 그래서 선명하게 느껴지는 공간 하나를 선택해서 점점 확장시켜 봅니다. 편안한 자세로 그 공간이 점점 커집니다. 이 방보다 커지고 이 건물보다 이 공간이 커져요. 동네보다 대전보다 점점 커집니다. 그 공간이 점점 커져서 지구보다 커지고 아주 빠르게 커져서 제가 그 공간에 어떤 형태로
유행하고 있나 느껴봅니다. 자, 눈 뜨시고 혹시 감각되신 부분이 있어요? 상상해도 좋고 감각되시는 거 어떤 상상이 되세요? 멍해요? 아니, 네. 그냥 구름이 있는 그룹. 덩어리 같은. 전에도 어떤 상상 되세요?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공간만 그렸죠. 상상이 없는. 거기서 본인이 느껴져요? 그냥 그 중에 하나. 어디 한 점처럼. 점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금 빠른 시간인데 이게 되는 건 좀 더 서서히 우리가 지금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점점 제 에너지가 솟아들고 미쳐버리는 거지. 자, 드디어 인간.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 각자의 치열한 어떤 그 의도라든가 의지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져 왔어요. 여기 최초 인류부터 지금까지 쭉 쌓여온 거예요.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최초 인류부터를 계산해보면 800억 정도의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펜은 여기 있어야 되고 지우개는 여기 있어야 되고가 제 의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 이런 관계, 이런 관계 또 당연히 중요한 혈연 관계. 우리가 유학에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이제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도반이라고 해요. 도반 관계. 공부를 함께 해나가도록 자극주는 친구.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스승 제자 관계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몸을 살게 하는 것은 부모님이 20살까지 해주시지만 그 이후의 삶들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그 향방 없이 생존만 한다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해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부여된 의미들이고 어쨌든 간에 인간 관계라는 것이 만약 와해됐다 해보세요. 와해됐다는 건 뭐냐면 아까 내가 점이 됐을 때 없죠. 내가 중요하다고 의미 짓고 뭔가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애썼던 그런 관계가 순간적으로 탁 와해됐을 때 느낌이 있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무수히 막 규정 짓고 형성되어 만들어 왔던 많은 것들, 사회화된 것들, 무의식적인 집단 무의식적인 많은 것들이 다 팍 하고 사라졌을 때 딱 점 하나 남는 건데 그게 내가 아닌 느낌이에요. 그죠? 나인데 나 아닌 느낌이죠. 그걸 영혼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잘 모르겠고 좀 묘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각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그게 바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근본된 나, 참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막 짓죠 사람들이. 또는 그런 상태의 파동을 근원 주파수 이렇게 불러요. 좀 짧은 시간을 그때 했지만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가 삶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뭔가를 보게 돼요. 그게 오늘 배울 초능력이에요. 그걸 보시는 게. 자, 구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상이 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본인의 느낌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내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검은 공간. 그게 점이에요.
점점 확장되는 거. 그대로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도 한번 와해시켜보세요. 잠깐 다시 또 30초 정도 해볼게요. 숨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한 번에 들어갑니다. 셋을 세면 완전히 들어가요. 하나, 둘. 내 피부의 경계가 점점 투명해집니다. 완전히 투명해집니다. 완전히 사라져요, 피부의 경계. 외부와 나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파동으로 빛의 가루로 완전히 부서집니다. 나를 규정하는 내가, 관계가 다 사라집니다. 호흡과 감각이 높고 생각과 감정이 사라집니다. 호흡이 점점 옅어집니다. 단일한 내가 됩니다. 천천히 눈 떠볼게요. 감각되신 거 얘기해 봅니다. 빛. 좀 더 빛 같은 거. 빛이 되는 게 이렇게 펴진 사방으로 형체는 없이 빛. 하얘져요. 어떠세요? 저는 제가 어디까지 막 말려가는 게 없어졌네. 빨려가고 없어져요. 자, 잘 보세요. 우리의 뇌는 얘가 뇌량이죠. 우리 뇌는 좌뇌는 한 7가지 느낀다면 우뇌는 수천 가지 정도를 느낀다고 해요. 점점 이게 더 늘어난다, 연구에 따라서는. 한 번에 동시에 느끼는 정보량이 그렇다는 거예요. 7개 대 수천 개. 자,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내 뇌가 전부가 반응하지 않고 보통 심폐지를 중심으로 뇌뇌피질 중에서 심폐지를 중심으로 특히 생각 많이 하면 전두엽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통증을 한 다음에 측두엽 중심으로 몸 움직이고 있다면 손의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이긴 한데 뇌에 약간 멈춘 느낌 나요? 머리 이렇게 탁 잡히는 느낌 났었어요. 아까 기억나세요? 갑자기 이렇게 좀 탁탁하고 하나가 되고 단일해지고 어떤 변동이 없는 느낌 났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사진에서 보면 뇌가 부분 이렇게 불 들어오죠. 활동할 때 사진들 보면 아까 상태는 뇌 전부가 단일해진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뇌 활동이 전부가 이루어지거나 완전히 멈추거나 해서 단일해지는 겁니다. 단일해지게 되면 뇌가 그렇게 된다는 건 얘와 연결되어 있는 척수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온몸이 약간 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났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 표현 먼저 들어보시고 가감해 보세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 도와드릴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숨이 딱 멎고 약간 무겁고 단단해진 느낌이었고 채돌맹이처럼 탄탄해지는, 그래서 밀도가 아주 짙어지는 그런 결정체 같은 존재로 제가 느껴지게 그렇게 됐었어요. 어떠셨어요? 세 분? 그죠? 어디 몸의 부분적인 인식이 잘 안 되죠. 그죠? 감각이. 또 그냥 빛으로만 느껴져. 그러면서 신체 감각은 혹시? 거의 그러면서 불편하다, 좋다 뭐 이런 것도 좀 없죠. 없어요. 그냥 불빛이 있다. 이렇게 그죠? 갔다 저렇게 예. 갔다. 그냥 멍. 좋다, 나쁘다 없죠. 자, 이런 거 보통 우리 삼매라고 하는데 우리는 폼 잡지 않고 오래 가지 않죠. 한 방에 팍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인간 속지 말라는 한 거예요. 이거 들어가려고 며칠씩 금식하고 며칠씩 잠 안 지고 그런 거예요. 알미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상엔 구원이 없다. 저 100번 1000번 얘기 드리잖아요. 현상을 일으키고 돈 받는다고. 현상을 일으켜놓고 사람 끌어간다고. 자꾸 홀린다고. 알미 진짜예요. 알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암들은 다 유튜브에 있는 거고 다 오송에서 만들어질 충분히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고, 또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연구해온 우리 영성적 전통과 맞닿는 얘기들이고 누가 봐도 옳은 얘기들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이 설계되고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일함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그 상태, 그 신체 감각 그대로 만약에 내가 쭉 살아. 그럼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감정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내가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옆에 사람이 어때요? 대하기가 불편하고 또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만약에 대한다. 옆 사람이 그래. 무서워요. 무섭죠. 네. 못 이기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그냥 하얘 사람이. 그럼 저거는 꼬셔도 안 되고 겁줘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명품 뭐 아파트 막 흔들어도 이거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무리 뭐 남자가 뭐 무드를 만들고 뭐 차키를 갖고 와도 저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그 순간만큼. 그죠? 그런 거 상관이 없어지죠. 순식간에. 아까 같은 그런 상태로 내가 딱 죽었어. 어때 느낌이? 아쉬움이 있어요? 한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자연사 상태인 거예요. 죽어서 얼굴 뽀얗고 이쁘다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돌아가신 상태예요. 흉하죠. 어떤 사람들은 죽었는데 얼굴 흉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죽는 현장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예전에 왜 기독교가 빠르게 전파됐었냐 하면 예배드리고 죽으면 사람이 예뻐. 죽은 게. 안 그러면 막 얼굴이 검고 흉측해. 무서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죽었다면 흉측하다 막 이런 얘기. 무섭다. 무서워서 못 보겠다. 요즘은 얼굴을 안 보여주지만 병원에서 죽으니까 옛날에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입관할 때 보면은 어떨 수 있잖아요. 잘 살면 온기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티베트 고승이나 요가 오래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7일 동안 온기 남아 있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안치에서 그대로 있는 분들도 있고 화색도 있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단일함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 거냐 하면 요즘 강철부대 인기 많잖아요, 그죠? 누구야 그 그림 그리는 애 화가 있잖아, 잘생긴 애. 네, 하여튼 걔는 완전 스타가 됐고 또 한잔에 걔는 완전히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그걸로.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애들까지 뜨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광을 하겠어요? 한마디로 강함이죠. 강함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단일한 반복이 있었죠. 그게 군대잖아요. 여러분들 마사지에서 받으시는 게 바로 단일한 반복을 계속 거듭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고 몸에 배는 거죠. 그걸 근육화라고 하죠. 그러면 강해 그게. 그런데 우리는 순식간에 지금 가장 근본적인 단일함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게 신피질에 국한된 뇌의 움직임이 아니라 뇌 전체가 그렇게 딱 단일한 파도. 그게 세타파라든가 알파파죠. 예를 들어 뭐 아까 구름, 알파파 같아. 한정, 세타파 같아. 우리가 보통 살아가고 있는 게 베타파거든요. 신호해라. 들뜨고 흥분하고 걱정하고 베타파 상태. 그거를 세타파나 알파파가 되기를 바라서 알파파가 만들어지는 게 뭐야 학습기 그거 있었잖아요. 띠리리 띠리리 이러는 거 번쩍번쩍 이러는 거 알파파. 세타파 나오면 슈퍼맨 돼요. 슈퍼맨 되고 3매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경험하신 게 그런 상태들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한 줄에 그걸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었죠. 여기도 순복음교회 70만 명.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한 줄 가지고 70만 명. 그걸 내가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죠. 시크릿이 결국 그 소리잖아요. 수천만 명이 거기에 매달렸잖아요. 수억 명이 매달렸잖아요. 열심히 드림빌딩 해가지고 막 잔치 붙여놓고 안 됐지. 왜 안 될까? 이걸 모르거든. 이걸 모르고 그냥 엉망에 막 치우쳐가지고 막 람보르기니 막 100평짜리 아파트 안 되거든. 이게 아니니까. 제 영상 중에 뭐 아내가 남편의 과거를 본다던가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도 그건 어떤 트릭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영혼을 만나게 해야 된다, 뭐 탱크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키 크게 해드리겠다, 뭐 예쁘게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가능한 것도 그냥 이러니까 이게 내가 보는 세상이고 이게 내가 보는 인간이고 당신과 나의 구분이 없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내가 구분이 없고 우리 모두는 하나고 온 우주는 한 점이고 뭐 이런 그 진리라고 제가 믿는 그거를 계속 저는 지향을 새롭게 계속 쫓아가니까 물론 안 그럴 때 있죠. 저도 안 그럴 때 있죠. 허건을 대부분 울고 웃고 욕심내고 하죠. 그러다 또 훅 한번 하면 또 지향이 새로워지고 그럼 저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인간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웃어야 할 때 울을 수 있고 울어야 할 때 웃을 수 있고 떨어야 할 때 안 떨을 수 있고 비리비리하는 것 같은데 셀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막 내 맘대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지만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모든 책들, 모든 경전은 경전 하나가 10,000권의 내용을 추적했다 보면 되는데 그 내용들의 축약이 딱 요약이 딱 요거예요. 그리고 현대에서 말하는 모든 과학의 앞으로의 방향성도 딱 이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만들어가냐고 내가 어떻게 감각하냐는 문제입니다. 의학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금 치유도 그게 몸이 됐건 마음이 됐건 관계가 됐건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다 돼요. 이게 만능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펜듈럼 갖고 했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시간 공간 인간 다시 한번 다 와해시켜보세요. 한 분씩 펜듈럼 갖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심호흡하시면서 Y시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들을 명상하면서 왠지 이런 일도 가능할 분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것도 해볼게요. 자, 저 잠깐 보세요. 얘를 챌린징 합니다. 자,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염을 가져보세요. 얘가 만약 특이하고 창조적으로 구부러진다면 친구에게 부탁하듯이 항상 친구에게 하듯이 하는 우리가 친구에게 부탁하듯이 구부러지고 휘어져서 특별한 모양이 된다면 넌 정말 이쁘겠지? 정말 특이해질 거야. 그 격정을 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자, 선택해 보세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좀 해보시고 그거는 펜슬로 만들어주세요. 자, 한 번. 한쪽에 대고 팔을 얘는 이렇게 잡고 움직임을 멈추고 그 상태에서 내가 세로를 움직일 건지 가로로 움직일 건지 정하셔서 가로로 세로로 명령합니다. 해보세요. 먼저 챌린징을 정확하게 하세요. 휘어지고 구부러지도록 귀한 친구에게 부탁하듯이 챌린징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다음에 자유롭게 흔들어 보세요. 다양한 각도로 그래서 나와 수저의 경계가 없어지게 하세요.